제가 이제 훈련병 때 일이거든요. 네. 훈련병 때 얘기인데 이거는 제가 경험한 게 아니고 훈련단 훈련 교관한테 들었던 얘기인데 네. 제가 근무를 했던 곳이 포항이거든요. 경북 포항에서 군 복무를 했었는데 이제 좀 되게 훈련소에 있을 때 교관들이 정말 많이 괴롭히고 못 살게 굴고 막 이렇게 그렇게 하다가도 또 쉴 때는 또 재밌는 이야기도 한 번씩 해주고 좀 그런 시간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한 번은 또 기합을 엄청 많이 받은 상태였는데 이제 기합이 끝나고 나니까 교관이 그냥 얘기를 하나 해줬어요. 해줬는데 제가 근무했던 곳이 해병대였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담당 교관이 이제 해병대 수색대에 있다가 이제 교육 훈련 교관으로 이렇게 온 사람이었는데 네. 그분이 그때 한번 얘기를 해주신 게 뭐냐면 이 지금 훈련병들 중에서 전투병과로 갈 요원들이 있고 대원들이 있고 그 다음에 비전투병과로 갈 대원들도 있고 다 이렇게 병과가 나눠질 텐데 자신은 수색대에서 근무를 했다. 근데 수색대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하나 얘기를 해줄까 한다. 혹시나 너희들도 수색대나 뭐 그런 곳에 갔을 때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미리 알아두라고 오. 이제 얘기를 하나 해주셨는데 그분이 그때 계급이 중사였어요. 근데 자기가 하사 시절 때 얘긴데 부대로 연락이 하나 왔는데 이제 해경에서 공조 연락이 왔대요. 네. 해경에서 들어보니까 그, 그 해병대 1사단이 포항 영해만 쪽에 주둔하고 있거든요. 네. 거기에 주둔하고 있는데 영해만 쪽에서 웬 여자 하나가 물에 쉽게 빠져서 실종이 됐는데 이게 수색이 해도 안 나온다고 자기들끼리 해봐도 안 되니까 좀 이렇게 도와달라 이렇게 저희 해병대 수색대한테 이렇게 연락이 왔는가 봐요. 네. 그래서 알겠다 하고 이제 전부 다 장비를 챙겨서 고무보트에 싣고 이제 다 나갔대요. 나갔는데 그때 말년 병장이라고 하기에는 말년까지는 아니고 이제 한 전역이 2달 남은 병장이 굳이 안 가도 되는데 이제 그냥 시간도 안 가고 하니까 뭐 저도 가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팀장님이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그래서 야, 2달밖에 안 남은 놈이 그냥 부대에 있지 왜 굳이 나오려 하니까 시간도 안 가고 그냥 마지막에 좋은 일 하고 가겠습니다. 약간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알겠다 하고 이제 슈트를 입고 이제 장비를 차고 이제 물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제 무작정 수색을 하는 게 아니라 구역을 나눠서 수색을 했는데 네. 수색을 하다 보니까 못 찾겠더래요. 진짜 못 찾겠더래요. 이게 저는 수색대 출신이 아닌데 수색대인 분들 얘기 들어보면 정말 이제 수중 침투 훈련이 이제 이런 걸 정말 많이 한대요. 그래서 이제 되게 물길이나 이런 거 훤히 잘 알고 있는데 진짜 자기들도 이거는 이거 낯설다 할 느낄 정도로 너무 이렇게 못 찾겠더래요. 그래서 이제 해경 사람들이랑도 이거는 며칠 걸려야 될 것 같다고 아니면은 지금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영일 만에 벗어났을 수도 있다. 약간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말년 병장은 이제 그냥 물놀이 나온 거였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냥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들어가서 자기 혼자 이제 그냥 이렇게 물놀이 즐긴 거였어요. 그랬는데 방파제 쪽인가? 거기 쪽에 뭐가 흐물흐물한 게 이렇게 보이더래요. 그 병장 눈에는. 네. 그래서 병장이 처음에 이렇게 위로 올라왔는데 수면에 올라와서 저 방파제 쪽에 뭐가 보입니다 이랬는데 자신이 제일 가깝게 있더래요. 그래서 그 병장이 이제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물에 들어갔는데 처음에는 이제 사람이 올 때까지 기다릴까 이러다가 그냥 자기가 먼저 갔대요. 그래서 갔는데 가까이 가다 보니까 사람은 또 아닌 것 같은데 또 사람처럼 보이고 뭐지 하면서 이제 방파제 아래쪽까지 가까이 갔는데 갑자기 이제 병장이 가호흡이 같이 일어나면서 막 익사하기 직전까지 그런 이렇게 물거품이 올라오더래요. 그래서 이제 놀래니까 이제 바로 보트들이 와서 이제 병정도 건지고 했는데 다른 인원이
물에 들어가니까 거기에 익사체가 있었다 하더라고요. 어, 그게 익사체가 있었는데 그 폐구물이라 그러죠. 이제 어선들이 버리고 간 아, 굴물들이 이게 해류 따라서 방파제에 걸려 있었는데 거기에 익사체가 엉켜 있었대요. 네. 그래서 익사체가 이렇게 굴물에 엉킨 상태에서 이제 그냥 물고기들한테 물어 뜯겨 있었던 거예요. 아, 래서 이제 그 말년 병장이 본 거는 진짜 살이 막 뜯겨나간 그 여자랑 눈이 마주쳤대요. 네. 근데 아까 전에 그 엉켜 있었다 했잖아요. 그게 엉켜 있는 모습이 일사체가 서 있었대요. 네. 서 있는 상태에서 그물에 엉켜 있었대요. 그래서 이게 사람처럼 보이기도 한데 아닌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되니까 그 병장이 놀래가지고 이제 가호흡이 일어나면서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건져내고 이제 다른 해경분들이 들어가서 그물 다 끊어내고 시체를 수습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그 교관님이 얘기를 해주신 게 나도 그 시체를 그냥 약간 거리로 두고 보게 됐는데 가까이서 봤던 그 병정은 진짜 엄청났을 거라고. 어, 자기도 군 생활하면서 선전수전 다 겪은 사람인데 아직도 그때 그 모습 보면은 소름 돋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병장이 정신이 좀 이상해져서 나갔대요. 아이고, 결국에는 좀, 예, 좀 정신이 좀 온전치 못하게 전역을 하게 됐대요. 그래서 좀 이렇게 안타까워했어요. 그때 그 교관님도. 그러면서 너희들도 중에도 뭐 그런 일이 생기거든. 진짜 함부로 나서지 말라고. 그냥 함부로 나서지 말고 혼자 가지 말라면서 그렇게 얘기를 한번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수료를 하고 이제 실무로 들어갔어요. 아, 그 저희 해병대에서는 자대로 간다는 거를 이제 그 실무 배치 받는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네. 이제 실무 부대를 들어가서 이제 제가 하필이면은 그 고무보트 타는 이제 그 주특기로 들어갔어요. 거기에 주특기로 들어가서 이제 1년에 거의 한 반 가까이를 고무보트를 타고 훈련받는 훈련을 하는데 네. 이제 영상에 미디어에 노출된 거 보면은 해병대가 이렇게 페달링 노루 저어서 가는 장면도 나오고 고무보트를 머리에 이고 가는 장면도 나오고 네. 그다음에 모터를 달아서 가는 장면도 나오잖아요. 제가 그때 했던 훈련은 모터링 훈련이라 그래서 이제 보트에 이제 그 모터를 이제 결박하고 이제 달리는 그 침투하는 훈련하고 있었는데 네. 계속 반복하다 보면 이 약간 착시 현상 같은 게 일어나요. 그냥 이제 헛것도 보이고 하는데 이제 보트에 납작 엎드려서 가는데 물보라가 하얗게 갈라지거든요. 네. 하얗게 갈라지는데 진짜 찰나의 순간이었는데 물속에 웬 여자가 누워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 파도가 갈라질 때. 네.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오씨 하면서 다시 봤는데 없어요. 그래서 아 잘못 봤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그냥 이제 훈련하고 이제 끝나고 이제 오후 가업을 끝내고 이제 밥을 먹는 시간이었는데 밥 먹다가 제가 후임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와, 나 지금 아까 전에 헛것 봤는데 웬 여자가 누워서 나 쳐다보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후임한테. 그러니까 후임이 가만히 듣고 있더니만은 혹시 그 여자 누워있지 않던가요? 이렇게 안 했었느냐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확실하게는 누웠는지 서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약간 비스듬하게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누운 것처럼 보였는데 그렇다고 완전히 누운 자세는 아니었는데 하여튼 여자가 되게 머리가 길었다고. 근데 그게 잠깐 딱 보였다가 사라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후임이 며칠 전에 자기도 봤다고. 자신도 모터링 하다가 갑자기 그 물보라가 하얗게 갈라질 때 밑에서 보이더라고. 그래서 정말 깜짝 놀랐는데 다시 보니까 없더라면서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때 그러면 이게 헛것인지 뭐 같은 걸 봤으니까 헛것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나서 아까 전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교관님이 했던 그 얘기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때 네. 혹시 그때 방파자 쪽에 걸려 있었던 그 여자인가? 그냥 그런 생각이 그 끼워 맞추기식으로 들더라고요. 음, 그런데 뭐 그분이 아닌지는 모르겠고 뭐 헛것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그런 이제 상황이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하나 또 있는데 그게 초소 괴담이거든요. 네. 일병 때였는데 이제 초소 군무로 나가면 이제 그 다찌라는 트럭이 작은 트럭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타고 두 명이서 타고 이제 가는데 한 번씩 이렇게 초소로 지나가다 보면 그 붕괴 위험이라고 폴리스 라인처럼 처진 초소가 하나씩 있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걸 보면서 뭐 그냥 아무렇지 않게 지나갔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또 선임 군부자랑 저랑 들어가서 이제 군무를 쓰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교고지가 아니고 포항이라서 이제 초소 군무를 쓰다 보면은 제 바로 앞에도 왕복 6차선 도로가 있고 가로등도 많고 뭐 차도 다니고 민간인들도 간간히 지나다니는 걸 구경할 수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이렇게 그냥 군무를 좀 재밌다기보다는 좀 지루하진 않았어요. 좀 민간인 구경 같은 것도 하니까. 그랬는데 선임이랑 이제 군무를 쓰고 있다가 갑자기 선임이 이런 얘기를 갑자기 둘 다 말이 없었는데 선임이 야, 너 아까 오다가 저게 초소 붕괴 될 수 있다고 써붙여 놓은 거 봤냐? 이러길래 왜 봤습니다. 이러니까 저게 왜 그런지 알아? 이러길래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귀신 나온다고 폐쇄했대. 약간 이런 식으로 그냥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귀신 진짜 나오냐고 물어보니까 뭐 자기도 그렇게 들었는데 뭐 자세한 얘기는 모르겠다는 식으로 그냥 그렇게만 얘기하고 그냥 이제 군무가 끝났어요. 시시콜콜하게 끝났는데 제가 이제 그리고 나서 몇 달이 뒤더라? 3월, 4, 5, 6 4개월 뒤에 이제 전투 수영을 하다가 이제 저희가 훈련받는 그 바다에서 전투 수영을 하다가 어깨를 한번 심하게 다쳤어요. 네. 어깨를 너무 심하게 다쳐서 이제 병원에 실려갔는데 저는 그냥 며칠 입원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게 인대가 다 끊어져가지고 수술을 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수술하게 된다고 입원을 하게 됐어요. 근데 진짜 군대에서는 입원을 하게 된다고는 상상도 못 했는데 막상 이제 병원에 입원을 딱 하니까 저랑 같은 기수의 동기들도 몇 명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가니까 이제 저랑 같은 기수의 동기들이 와서 야, 너랑 동기라고 같은 기수라고 막 이렇게 먼저 말을 걸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동기들이랑 항상 이제 몰려다녔어요. 부대는 달랐지만 같은 기수니까 같이 PX도 다니고 같이 TV도 보고 이랬는데 이제 한 번은 저녁 무렵에 귀신 얘기가 나왔어요. 귀신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자기 부대에서 뭐 흔히 듣는 그런 괴담 얘기들 이제 막 했어요. 했는데 저는 이제 재밌으니까 듣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저랑 같은 연대에 있는 동기인데 대대는 달랐어요. 근데 그 동기가 초소 귀신 얘기를 하나 해주는데 그 초소는 제가 지나다니면서 봤던 초소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초소 나 아는데? 하니까 너도 봤을 거라고. 너도 초소 군무 나갔으면 너희 대대가 이 초소 지나서 이제 군무 쓰기 때문에 봤을 거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이제 저거 봤던 초소니까 이제 집중이 돼가지고 막 들었어요. 이렇게 들었는데 거기서 군무 쓰다가 좀 자잘한 일들이 좀 많았대요. 뭐 선임이랑 후임이 동시에 한 청을 듣는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헛것 보고 이상하게 보고해가지고 막 이제 그 순찰 오고 막 그랬다는 뭐 이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 얘기를 하다가 정말 이제 사건이 컸던 두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을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 하나는 이제 선임이랑 후임 근무자가 이제 같이 들어갔는데 이제 저희가 후방이고 좀 그렇다 보니까 선임 근무자가 야 간부 중에 순찰 오는지 잘 확인하고 만약에 누구 오면 나 미리 깨워라 이러면서 이제 그 초소에서 잤대요. 네. 초소에서 이제 기대고 잤는데 그 문은 요관에서 잤는데 후임이 혼자 그때 이병이었는데 혼자서 이렇게 근무를 서는데 뭐가 자꾸 느낌이 쎄하더래요. 한기가 돌면서. 그래서 계속 주변을 살폈는데 뭐 그냥 자기 부대 담벼락 앞으로 그냥 차들을 한 번씩 간간히 지나다니는 거 말고는 그냥 뭐 이렇게 특별한 게 없었대요. 근데 그러고 있다가 갑자기 초소 문이 열려더니 그 선임 근무자가 나오더래요.
그러더니 그 후임한테 아씨 자려고 엎드렸는데 자꾸 잠이 깨네 이러면서 왜 이렇게 춥냐 이러면서 이렇게 나오더래요. 그래서 후임도 속으로는 아까 뭔가 되게 쎄하고 무서웠는데 선임이 딱 막상 나오니까 마음이 이제 편안해지더래요. 이제 또 무서운 것도 사라지고. 그래서 이제 같이 군무를 서는데 이제 후임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 일병선임한테. 근데 아까부터 뭔가 이렇게 춥지 않냐고. 근데 그때가 추운 그 계절이 아니었대요. 그냥 여름이었는데 선임이 안 그래도 나 엉클해서 자는데 자꾸 뭔가 추워서 잠이 안 오더라면서.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 하면서 같이 서 있는데 둘 다 동시에 뭔가를 느꼈대요. 누구 왔다. 약간 이런 느낌을 받았대요. 그래서 후임이나 선임이 같이 주변을 봤는데 뭐 순찰자가 왔는 줄 알았는데 그런 것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뭔가 인기척이 나면서 시선이 느껴지더래요. 그래서 막 이렇게 주변을 한번 초소 주변을 보고 이제 후임은 계단으로 내려가서 이제 초소 밑에 쪽에도 한번 찾아보고 그러고 올라왔는데도 뭐 이상한 걸 못 찾았대요. 근데 선임이 갑자기 이제 위로 쳐다보다가 그대로 그냥 몸이 그냥 이렇게 진짜 바들바들 떨더래요. 그래서 후임이 왜 저러지? 왜 저러지? 나 놀래키려고 그러나? 이러면서 이제 올라갔는데 올라오자마자 선임이 그 후임의 손목을 꽉 잡는데 얼마나 세게 잡았는지 진짜 아플 정도로 너무 세게 잡으면서 손목을 잡고 위로 툭툭 치더래요. 그래서 이게 뭐지? 했을 때 이게 위로 보라는 사인이었던 거예요. 이제 손목을 잡고 위로 툭툭 쳤던 게. 그래서 후임도 같이 위로 봤는데 그리고 둘 다 그냥 기절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절을 했는데 다음 군무자한테 발견돼서 군무 중에 잤다고 돼가지고 이게 그 좀 징계를 받게 됐대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정신을 차렸을 때 얘기를 했는데 잔 게 아니라 이제 하나하나 다 진술을 했는데 그 군피자님들은 아실 거예요. 초소가 그냥 덩그러니 있는 게 아니고 그 초소 위에 위장막이라고 망을 하나 걸치거든요. 근데 그 걸친 게 우리 그 그늘막처럼 그렇게 쳐요. 이게 덮어놓는 게 아니라 그늘막처럼 요렇게 쭉 이렇게 그냥 위장을 쳐놨는데 거기는 절대 사람이 매달릴 수가 없잖아요. 거기는 뭐 그냥 걸쳐만 놓은 거기 때문에 사람이나 뭐 고양이 뭐 이런 것도 매달릴 수가 없는데 웬 할아버지가 위장망에 그게 매달려서 꼬꼬로 매달려서 쳐다보고 있더래요. 근데 쳐다를 봤는데 눈, 코, 입이 반대로 돼 있었대요. 에? 턱에 눈이 있고 입이 이마 쪽에 있었대요. 세상에. 그 모습을 보고 그냥 둘 다 기절을 한 거예요. 웬 할아버지가 거기에 매달려서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얼굴이 반대로 뒤집어져 있었던 거죠. 그걸 보고 이제 자기는 그렇게 됐다 했는데 당연히 군대에서는 귀신 봤다고 이러면은 욕먹어요. 그니까요. 이것들이 군기 빠져서 헛것이나 본다고 훈련 빡시게 안 해서 그런다. 약간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나서 또 한참이 지났는데 이제 결정적인 이유는 이 사건 때문에 이제 폐쇄가 됐는데 그 병장이랑 이병이 이제 군무로 들어갔대요. 근데 당연하게 또 병장 선임은 야 순찰자 오는지 잘 봐라. 너씨 걸리면 너 죽을 줄 알아. 나 좀 잘 테니까 뭐 특이사항 없으면 나 깨우지 마. 이런 식으로 말하고 이제 다 자고 있었대요. 이제 그 이병은 앞에서 군무를 쓰고 이제 초소 문 열고 들어가서 이제 병장은 웅크리고 자고 있었던 거죠. 자는데 이병이 이제 전방에도 주시하고 또 후방도 주시하면서 이게 좀 바쁘게 하고 있는데 혹시나 또 잘못된 모습을 찍히면은 또 다음날 선임들한테 많이 혼나고 맞고 이러니까 되게 긴장하면서 군무를 섰는데 딸그락 소리가 나더래요. 네. 그래서 후임이 뭔 소리지? 계속 들었는데 약간 얇은 철이 이렇게 어디에 부딪히는 소리 같이 딸그락 그런 소리가 나더래요. 그래서 이게 뭔 소리일까? 하면서 계속 소리에 집중하고 있었는데 병장 선임이 이제 웅크리고 자고 있는 초소 안에서 소리가 나더래요. 그래서 그 창문이 다 있으니까 창문으로 빼꼼히 봤는데 그 이제 우리가 흔히
벽에 기대고 웅크리고 고개 숙이고 자는 자세 아시죠? 이제 그렇게 자고 있더래요. 자고 있는데 그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그 병장의 이제 그 얼굴 모습이 그 머리의 모습이 위아래로 까딱까딱거리면서 자고 있더래요. 이게 닭이 머리가 쪼아리는 것처럼 그렇게 자고 있더래, 웅크려서. 그러니까 이제 그 철모의 턱근이 철모 안에 부딪히는 나는 소리였대요. 그게 딸그락딸그락 소리가. 그래서 저 선임이 잠버릇이 저런 잠버릇이 있나? 이러면서 봤대요. 그리고 신경 안 쓰고 이제 그냥 다시 군무를 쓰는데 아까 그 소리가 좀 더 빠르게 들리더래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니까 그 선임이 아까보다 머리를 위아래로 더 심하게 격하게 흔들면서 고개를 숙이고 자고 있더래요. 그래서 저러다가 진짜 뭐 잘못되겠는데 이런 걱정 때문에 그 후임이 이병이 들어가서 병장을 깨웠대요. 네. 근데 진짜 그 병장을 깨운다는 것 자체가 모험이거든요. 그 이병한테서는. 그쵸. 근데 병장이 왜 뭐 누구 왔어 이러니까 아니 그 주무시는데 고개를 너무 심하게 끄덕이셔서 제가 걱정돼서 깨웠다니까 선임이 화가 나서 뺨을 바로 때렸대요. 미쳐가지고 선임이 자는데 깨우게 돼 있냐고. 그래서 똑바로 군무나 잘 서라고 신경 쓰지 말고 이래서 후임이 아 괜히 말했다 하면서 다시 군무를 서는데 또 한 5분 지났나? 아까보다 소리가 더 심하게 들리더래요. 딸그락 딸그락 소리가. 네. 그래서 다시 그 이병이 딱 봤는데 병장이 아까보다 더 심하게 고개를 위아래로 막 흔들면서 자고 있더래요. 그래서 아 또 괜히 건드렸다가 또 뺨 맞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그냥 신경을 안 썼는데 진짜 동작이 너무 심하더래요. 그래서 다시 가서 깨웠대요. 깨워서 저기 병장님 저 고개를 너무 심하게 흔드시는데 아까보다 진짜 걱정돼서 그런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깨워서. 그러니까 병장이 이제 화가 머리끝까지 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뺨을 한 번 더 때렸는데 너 초소 복귀하고 너 이따가 중대 복귀하고 내일 아침에 내 밑으로 너 위로 다 잡아오라고 그렇게 집합을 걸었대요. 어. 그래서 이병이 이러면서 이제 벌써부터 걱정이 돼요. 다음날 해 뜨면은 또 얼마나 갈굼을 받을까 약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또 시간이 지났는데 또 딸그락딸그락 소리가 떠나더래요. 그래서 이병이 됐어 안 봐 이러면서 그냥 계속 이제 군무로 쓰고 있었는데 이게 진짜 근데 아까보다 너무 심하더래요. 그래서 혹시 병장이 장난을 치나 이 생각까지 했대요. 그래서 정말 안 봐야지 이랬는데 정말 이러다가는 목뼈가 부러지겠더래요. 그 이병 말로는. 그래서 그래 뭐 어차피 집합 걸린 거 그냥 사람 하나 살린다 생각을 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초소 문을 딱 열었는데 이병이 바로 기절을 했어요. 이병은 바로 기절하고 이제 다음 군부자가 올라왔는데 이제 가관인 거예요. 그 한 명은 안에서 자고 있고 하나는 밖에서 자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또 그 이제 병의선을 다 쓰게 됐대요. 쓰게 됐는데 병장이 쓴 그거는 솔직히 내가 장본 인정한다. 나는 그냥 후임한테 이런 게 있었고 뭐 후임이 나를 한 2번 깨우긴 했지만 뭐 별일은 없었다는 식으로. 그래서 잠을 잤는데 눈을 떠보니까 다음 군무자가 와 있고 우리 이병이 누워서 자고 있더라. 약간 이렇게 했대요. 근데 이병의 그 경위서는 달랐대요. 그 내용이 뭐냐면 그 딸그락 소리가 자꾸 났다 했잖아요. 그 네. 철모에 달린 턱근이 철모 안에 그 내피를 때리는 소리였는데 후임이 문을 딱 열었는데 후임이 본 게 뭐냐면은 그 저기 벽 뒤에 하얀 손이 하나 나와서 병장의 철모를 잡고 위아래로 막 흔들고 있더래요. 철모의 뒷부분을 잡고 막 앞뒤로 흔들고 있더래요. 손 하나가. 헐. 그러면서 병장이 거기에 그냥 휘둘리듯이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면서 계속 그렇게 자고만 있었대요. 그 모습을 보고 기절을 했다는 거예요. 철모 뒤가, 그러니까 철모를 쓰면은 이게 우리가 모자 쓰듯이 딱 맞는 게 아니라 공간이 있어요. 머리에 공간이 딱 뜨는데 그 공간에 손이 들어가서 잡고 막 앞뒤로 흔들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병장은 처음부터 자기가 고개를 끄덕인 게 아니라 그 정체 모를 하얀 손이 잡고 자꾸 이렇게 땡긴 거였어요. 그걸 왔다 갔다 한 거였어요. 그래서
그 병장은 자기는 계속 그냥 편안하게 잤다고 얘기하는 거고 이병은 이제 그 본거를 얘기한 거였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니까 이제 그 대대장도 예전에 시시콜콜한 이런 얘기들 많았고 또 최근에 또 그런 일이 있었고 이번에도 그런 일이 있으니까 아 그냥 그 초소 폐쇄시키고 다른 쪽에 군무로 나가라고 돌려버렸대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귀신이 나와서 출입을 금지합니다 이렇게 적어놓은 군대는 어디에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일 만만한 게 이제 노후화로 인한 붕괴 위험 초소라 이렇게 해서 그 편말을 붙여놓은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초소가 이제 붕괴되지는 않으니까 그냥 이렇게 방치만 해놓고 그냥 지나다니는 초소 그렇게 됐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이제 열심히 듣고 있는데 그냥 저는 괴담으로 생각했거든요. 그냥 괴담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 옆에서 같이 듣고 있던 하사가 있었어요. 같이 입원해 있던 하사가 얘기를 해줬는데 그 하사분이 얘기한 게 야 거기 초소 내 동기가 거기서 근무했잖아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시냐 그러니까 안다면서 그때 동기도 그 얘기 똑같은 얘기 나한테 해줬다고. 자기 있을 때 그 병들 겪었던 일이라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런 거 보니까 이게 지원한 얘기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게. 아, 그니까 그분도 자기 동기가 거기서 뭐 하얀 손이 나와서 흔들고 뭐 이런 예. 똑같은 경험을 했다는 거죠. 경험이 아니라 그 동기분이 근무할 때 이제 그 사건이 있었대요. 아, 그래서 이제 그 경위서랑 이런 내용들을 간부들은 다 알게 되니까 이렇게 듣고 하나같이 얘기한 게 이 새끼들 군기 빠져서 이렇다고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대요. 치부를 했는데 이제 저는 이제 그냥 다른 부대의 얘기니까 그냥 뭐 하나의 괴담으로만 생각하고 말았는데 그 옆에 듣고 있어 이제 기동량으로 듣고 있던 그 하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 동기 있을 때 있었던 일이라면서. 그래서 나도 처음에 듣고 그냥 뭐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렸는데 지금 너희들이 얘기한 거 보니까 진짜긴 진짠가 보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